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모니터링 보고서 위클리 포커스온입니다. 2월 첫째 주 모니터링 결과 모두 36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 8건, 평화방송 3건, CBS 2건씩입니다. 이 가운데 편파 왜곡 정도가 심한 사례는 대부분 MBC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보도라며 대통령 장모에 대한 3.1절 특사가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앵커는 3.1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고 단정해 말하기까지 했으나 법무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사실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간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습니다. 보도 직후 2시간 만에 다수 언론을 통해 법무부의 반박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가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재은 앵커는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가석방 최소 기준을 복역률 50% 이상이라고 했지만 형법이 정한 유기형의 최소 기준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겁니다. 해당 리포트는 법무부 심사위원회 일정 뒤에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마치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처럼 보도한 겁니다. 당일 리포트는 법무부에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다 하더라도 반론을 반영할 경우 기사가 약해질 것을 알고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는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를 가석방 대상자로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날 오보를 낸 것에 대해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동부구치소는 가석방 예비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최 씨가 고령에 지병이 있는 데다 MBC는 어제 보도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보도에서 인용한 정부 관계자는 가석방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아닌 동부구치소 관계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동부구치소 예비회의는 구치소 차원의 가석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초보적 의견 회람을 진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방송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정정 방송을 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2월 5일 MBC 뉴스데스크는 총선 선거제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두 꼭지로 리포트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주로 전한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과 비판은 축소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3차례나 집어넣고 내용 대부분을 민주당 입장을 전한 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인터뷰 없이 한 문장으로 축약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인 기자 출연 코너에서는 앵커멘트 포함 3분 32초 방송 분량 중 80%가 넘는 시간을 민주당 입장 설명에 집중하는 편파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의 공천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상세하게 리포트한 반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문 용퇴론이 촉발시킨 친문계와 친명계의 극심한 갈등은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친문 인사들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중진 조혜진 민주당에선 지금의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 이날 MBC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불리한 내용은 누락시킨 불공정한 편파 보도를 한 겁니다. 지난 2월 5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1심 판결과 관련해 제보자인 조성은 씨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펴게 했습니다. 심지어 고발장 작성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연상케 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을 하며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누가 쓴 거로 짐작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스마트해 보였는데 네. 굉장히 요즘에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까지 저 수준인가 하는 의심을 받는 분, 당사자성 있는 사람으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요. 조성은 씨의 발언은 구체적 실명을 밝히지만 않았을 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장 작성자라고 연상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 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2월 8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는 민주당을 편드는 편파 진행 논란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2명의 전직 기자를 출연시켜 약 30분 가까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진행자와 패널 등 3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 이후 공영방송인 KBS와 MBC, TBS, YTN에서 친민주당 편파 방송을 하다가 퇴출됐습니다. 방송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2월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여야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진행자가 여당 의원의 말에는 억지스러운 질문을 하고 부정적 평가를 집요하게 유도한 반면 야당 의원에겐 마음껏 여당을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화 문제도 해명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어제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 때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법화 문제 관련해서 조만간 기소할 거다라는 지금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보도 김건희여사의 고개를 숙이고 피해서 그러니까 밀고 가는 장면 그 영상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그러니까 그 차단이 되지 않은 부분과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차단이 됐던 거를 놓고 비교를 하면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건과 이번 그 몰카 취재 사건이 다른 거는 이 일이 뭐 불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재형 씨가 만날 것을 사전에 다 얘기해. 민주당 입장에 치우친 편파적 진행으로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2월 7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특별 사면 소식을 다루면서 출연자와 진행자 모두 영일 수감, 수감일 자체가 영일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프레임을 왜곡했습니다. 자, 김관진 전 장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근에 사실 유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형은 확정이 됐지만 두 사람 다 수감일 자체가 영일이에요. 네. 그래서 영일 수감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이후 2차례에 걸쳐 구속돼 총 987일 동안 수감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재판부가 징역을 선고하면서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일수가 이미 선고형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역시 2017년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수감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왜곡해 특별 사면을 폄훼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